안녕하세요. 나침반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대출을 내가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다, 통합하고 싶다, 아니면 대출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 중에 보면 1금융권 대출이 전혀 없이 2금융권만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신용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죠. 1금융권에서 당신 안 해줄 거야. 그래 버리면 답이 없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멀쩡한 회사, 멀쩡한 신용 놔두고 그냥 2금융권부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솔직히 보면 좀 답답합니다. 본인이 좀 편하고자 이용하신 분들도 있고, 몰라서 이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대출을 한 것은 내가 빌리면 이자라는 걸 줘야 돼. 이 쓸데없이 나가는 이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금융권 이용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금융사들 먹여 살리는 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영상에 대출, 이 신용대출이죠. 신용대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대출은 신용대출 받는 순서에 대해서 수없이 안내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하려고요. 오늘도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왜? 알려드려도 모르시고, 아니면 이걸 모르시고 이금융권부터 이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또 다른 도움되는 영상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를 크게 나눠보면 먼저 1금융권이 있죠. 1금융권. 1금융권에는 우리 보면 시중은행이 있고, 그리고 지방은행이 있고, 그리고 인터넷은행이 있죠. 인터넷은행. 시중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여기 포함이에요. 근데 지역농협이랑 지역수협 이건 포함 아니에요. 이런데 기업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 지방은행은 대구은행, BNK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또 있죠. 이렇게 지방, 도시 이름, 지방 이름이나 도시 이름이 들어간 그런 은행.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 그리고 K뱅크, 그리고 토스뱅크가 있죠. 이렇게 세 군데로 인터넷, 여기가 전부 다 1금융권에 속합니다. 그러면 1금융권을 제가 먼저 얘기했다는 뜻은 곧 신용대출 받는 순서는 1금융권이 1번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보세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것도 순서도 이렇게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순서대로. 왜 그러냐면 금리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은데, 이게 보니까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만기 상품 이용하신 분들, 연장을 해야 되는데, 만기 상품을 이용하신 분들 중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신용점수가 하락을 했어. 그러면 그때 들러붙는 이 가상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라고. 제가 봤을 때 그나마 만기 때 연장할 때 가상금리가 그나마 적게 붙는 순서가 아닐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면 또 오늘도 인터넷은행 중에 하나 이용하신 분이 만기가 내일 모레인데, 이게 기대출 2금융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점수가 하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장도 안 되면서 자기네들 다른 상품으로 대안 상품이 있는데 그걸로 대안을 해주는데 이자가 2배나 올라가 버리더라고. 와, 이자가 2배면 10%대 중반을 얘기하는데, 그럼 2금융권하고 똑같죠. 뭐하고 1금융권으로 불러? 그죠? 근데 그만큼 만기 연장할 때 금리 차이가 좀 심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순번을 달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까지 다 이용을 했어.
더 이상 이용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꼭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제 이금융권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금융권에는 상당히 많은 금융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곳은 보험사이고, 그 다음으로가 상호금융, 그리고 그 다음으로가, 그 다음은 그냥 의미 없네요. 신용카드사, 그리고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자, 1금융권을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고 이제 2금융권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많은 것 중에 어떤 것부터 이용을 해야 될까? 여기서 또 제가 순서를 한번 정해 볼게요. 저라면은 이 두 군데, 여기를 1번 해도 되고 여기도 1번 해도 되는데 애매하네요. 애매해. 그냥 1번, 2번, 2번.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굳이 이제 번호를 적자면 이렇게 적을게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보험사는 우리 시중에 있는 그 보험사, 흔히들 알고 있는 그 보험사고,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지역농협 있죠. 지역농협. 그리고 또 지역수협 있죠. 지역수협 있고, 그리고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뭐 산림조합, 이런 금융사들을 상호금융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가 왜 1, 2번을 좀 애매하게 잡았냐면, 지역농협, 지역수협, 신협하고 새마을 둘째 치고, 얘네들 금리도 거의 뭐 1금융권보다는 높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보험사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 2번 순서를 애매하게 잡고, 나머지 신협하고 새마을금고가 조금 더 높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험사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 상호금융을 알아보셔도 되고, 첫 번째로 지역농협이나 지역수협, 그리고 보험사를 알아보셔도 제 생각에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용하는 게 좋고, 그 다음으로 이걸 이용하는 게 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보험사하고 상호금융사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턱이 장난 아니게 높아요. 뭐 조금 거짓말 조금 더 붙이자면 1금융권하고 똑같아요. 1금융권에서 안 돼서 1위 안 돼, 여기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거의 태반. 그만큼 좀 조건이 까다로운 금융사들이에요. 2금융권이라고 하지만,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 뭐 안 되거나 여기마저도 이제 이용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또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군데인데, 여기는 사실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신용카드는 우리가 가장 뭐 카드사 신용대출도 있지만, 그 카드사 신용대출은 그렇게 좀 어렵더라고. 보면은 카드론, 대부분이 카드론이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제가 가장 싫어하는 현금 서비스. 그리고 이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자격 조건이 비슷합니다. 그냥 비슷해요. 이 카드사도 여러 곳이 있고, 캐피탈도 여러 곳이 있고, 저축은행도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또 만약 저축은행이 우리나라에 70개인가? 이제 헷갈리네. 80개인가? 70개인가? 이 가까이 있어요. 각각의 저축은행마다 또 자격 조건이 다르거든요. 마찬가지 캐피탈도 마찬가지 열 몇 곳이 있는데 각각이 틀리고, 신용카드사도 각각마다 다 자격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안 되는데 어디서는 되고, 어디에서 안 되는데 어디서 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순번을 정한다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굳이 정해야 된다면 이 순서대로 저는 정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순서를 제가 꼭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 승인율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지만,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신용점수입니다. 신용점수. 1금융권의 경우에는 어떤 은행을 먼저 이용하더라도 신용점수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몇 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2금융권은 이게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내가 어떤 것부터 이용을 하냐에 따라서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게 눈에 딱딱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정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본인이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나한테는 신용 점수가 우선이냐,
신용 점수가 조금이라도 덜 깎이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이자가 우선이냐, 이걸 따져야 돼요. 어찌됐든 내 신용 좀 더 떨어져도 난 괜찮아, 이자만 낮게 해줘,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자가 좀 높더라도 신용 점수를 좀 나는 살려야 된다, 앞으로 내가 또 뭘 하려면 신용 점수가 나쁘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승부를 먹인 이유가 바로 신용 점수 때문입니다. 신용 점수. 이 순서대로 이용을 하신다면은 신용 점수가 이 순서대로 이용한다면 신용 점수 하락률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상호공사에는 지역 농협하고 지역 수협, 얘네들만큼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조금 더 많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아닌 말로 사실 여기까지 크게 차이 안 나요, 신용점수 하락하는 게. 그리고 신용카드사도 여기까지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아니, 크게는 아니겠다, 얘네들하고는 좀 차이 나겠다, 1, 2번하고. 하지만 얘네들에 비해서는 A가 가장 높다, 적게 떨어진다. 그 다음으로 캐피탈, 그 다음으로 저축은행 순. 단 조건이 하나 있었죠. 단 대출을 한 건만 일으켰을 때, 한 건만. 그래, 이금융권에서 내가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내가 저축은행이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진다니까, 그래, 카드사 카드론 얘네만 이용을 하자, 카드론도 되고. 그래서 한 건 딱 이용한 게 아니라 뭐 4건이고 5건이고 이렇게 많이 이용해버려. 그러면 필요 없어. 건건 이용할 때마다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건수가 이게 많으면 당연히 이게 더 많이 떨어지죠. 이거 하나 이용하는 것보다는. 똑같이 3건이면 당연히 이게 더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러니까 한 건으로 동일 건수로 봤을 때 이 순서대로 이용을 하신다면 신용점수의 하락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자도 중요하다 했죠. 이자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자도 마찬가지로 이 순서대로 이용을 하신다면 여기까지는 좌우간 1, 2번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는 비슷하고, 나머지 3, 4, 5번은 이자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순서 없어. 이자만큼은 순서 없어. 어느 금융사에 어떤 상품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어디 카드사는 10% 중반 나오고 어디 저축은행 10% 초반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이자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주제는 이거죠. 신용대출 받는 순서예요. 가장 먼저 1금융권부터 받고, 그리고 안 될 경우에 2금융권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1금융권은 대출 상담사가 없다. 이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해요. 이 없다라는 것은 곧 내가 발품 팔아서 이거 다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 나머지 2금융권, 여기까지도 대출 상담사가 없어요. 3번까지, 여기까지 없어요. 이 캐피탈하고 저축은행, 이 두 군데는 여기만큼은 대출 상담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저와 같이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담사들. 내가 대출이 좀 필요하네. 그래가지고 내 자격이 좋아. 회사도 다니고 신용도 좋아. 근데 대출 조금 있긴 해. 그래도 1금융권에 딱 알아보고 싶어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어떤 상담사들 이렇게 나왔나. 여기다 딱 전화를 해. 그럼 이 상담사, 고객님 자격 조건 좋으시니까 여기 은행 어디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1금융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상담사가 있는 반대로, 자격이 좋네? 이 사람 우리 쪽에서 대출 나가면 금액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나 실적도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월급도 많이 받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욕심 부릴 수밖에 없지. 고객님, 내용 보니까 지금의 내용으로는 1금융권보다요, 일단은 우리 거 2금융권 먼저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아니면 신용도가 좋아지면 제가 1금융권을 다시 대안해 줄게요. 이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2금융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종종. 제가
제 영상에 수십 번을 얘기했어요. 아니, 수백 번 될 거예요. 1금융권 대출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라고. 저한테도 전화하지 말라고. 저도 힘들면 여러분들 꼬셔가지고 2금융권으로 땡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무조건 1금융권은 본인이 알아보고, 와, 다 알아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뭐 여기 이렇게 먼저 알아보던가, 아니면 캐피탈의 저축은행을 알아보시던가. 이쪽은 이제 상담사 통해서 이제 어차피 이쪽 알아볼 거니까 상담사 통해서 알아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속아가지고 1금융권 이용하셔야 될 분이 2금융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1금융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2금융권은 뭐 캐피탈의 저축은행은 상담사 통해서 알아봐도 된다라는 거 꼭 참고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또 다른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